여러분 열심히 찍었는데 40분짜리 영상이라 완전 압축 축약해서 초스피드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습니다. 저희는 작물의 일생에 대해 배웠어요. 잎줄기 뿌리가 성장하는 기간은 영양생장이라고 하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종자를 보기 시작한다면 이건 번식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서 생식생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5가지 환경 조건이 있었어요. 스와틀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온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를 채워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자, 온도와 관련된 되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할리갈리 하고 있잖아요. 할리갈리 할 때 쌤이 단어 설명을 적어 놓으면 그 단어 설명 카드를 보고 이 단어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친구는 4개의 카드 모두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면 할리갈리 종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작물의 고온, 너무 고온이거나 이게 저온일 때 걔네가 꽃도 잘 안 피고 피해를 입어요. 그걸 장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장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벼는 한참 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죠. 이거는 고온에 잘 자라서 고온성 작물이라고 하고요. 상추는 너무 더워지면은 오히려 얘네가 이파리를 딸 수가 없고 꽃이 펴버리는 이런 희한한 형태가 됩니다. 마치 민들레트처럼 생긴 꽃을 피우는데요. 이런 현상을 키만 커지면서 꽃이 펴버리는 현상을 추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온에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는 저온성 작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과 온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는 얘네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얘네가 자라긴 자라요. 근데 별로 잘 이렇게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얘도 자라긴 자라는데 상태는 좋지 않아요. 그 마지노선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여기 있었네요. 자, 오이는 일반적으로 21도에서 29도에서 잘 자라는데 최소 몇 도에서도 잘 자랍니까? 자, 최적은 21에서 29도가 제일 좋습니다. 최저는 몇 도에서도 자라긴 해요? 10도에서도 자라긴 해요. 하지만 이 이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죽고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5도에서도 자라긴 해요. 하지만 이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더워서 얘네가 말라 열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마지노선이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인 거고 가장 잘 자라는 가장 적당한 온도는 우리가 최적 온도라고 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씨 뿌릴 때 가장 최적의 온도는 쌤이 몇 도에서 몇 도라고 한다고 했죠? 대부분의 씨는 몇 도에서 몇 도를 가장 좋아할까요? 최적 20에서 30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메리고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 15도까지는 견디긴 한다 라고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발아 말고요. 얘네가 살아갈 때 가장 적절한 생육 최적 온도는 몇 도일까요? 20에서 25도라고 재배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외웁시다. 그렇다는 거. 하지만 상추는요? 이거는 이건 작물의 평균인 거고, 자, 상추의 최적 온도는 몇 도일까요? 상추의 최적 온도는 교과서에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10도에서 18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는
평균보단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상추는 저온성 작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얘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고온을 대부분 고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산 온도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적산 온도라는 거는 말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자, 적산 온도라는 것은 씨앗에서부터 나중에 얘네를 수확해서 우리가 먹을 때까지 매일매일 오늘은 18도 오늘 평균 기온을 적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평균 기온을 또 적는 거예요. 대신 다 0도 이상인 날의 평균만 그 평균 기온을 모두 더합니다. 더했더니 변은 약 4,000도씨가 나온대요. 하루에 4,000도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평균 온도를 다 더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온을 좋아하는, 고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당연히 적산 온도도 높겠죠. 산이라는 건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상추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약 18도 정도를 좋아한다고 했죠. 18도 정도를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벼보단 적산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온도가 높아버리면 꽃을 피워버리고 생육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산 온도를 통해서 또 얘가 저온성 작물이고 얘는 고온성 작물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 시간에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온이나 저온에 의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건데요. 자, 고온이나 저온에 의해 일단 발생하는 피해부터 볼게요. 이게 너무 추울 때 발생하는 피해겠네요. 이 피해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과수 같은 경우에 혹시 이 꽃 아실까요? 봐버렸나? 네, 사과인데요. 사과가 한창 4월에 꽃을 필 때입니다. 꽃을 필 때인데 날씨가 요즘에 그래도 맑은데 일교차가 심하죠. 이런 날에는 이 사진처럼 서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얼어버리면서 수증기가. 그리고 늦가을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인 거겠죠. 이 상태일 때도 서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이렇게 얼어버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피해를 줘요? 꽃이 있던 자리에 지금 꽃잎이 다 없어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탐실탐실한 열매를 이 꽃에서 봐야 될 텐데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걸 한번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우선 피해에 대해 살펴볼게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자, 고온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고온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 저것보다 너무 높으면 얘는 너무너무 오히려 힘들어하는 거죠. 두 번째, 온도가 높다고 해서 얘네가 막 활동을 그 안에서 그 대사작용이 막 활발해져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열 소모가 많은 거예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냉입니다.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우리 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데 점점 얘네한테 필요한 온도보다 너무 낮은 온도가 얘네한테 찬바람이 와버리거나 그랬을 때 있는 피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어버렸을 때 있는 피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에 한참 추울 때 0도 이하일 때는 다 얼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동해라고 하고요. 한참 겨울 추울 때 상해는요. 날씨가 맑아도 우리가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 입는 피해가 있다고 했죠. 얼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얼어버렸을 때 입는 피해는 동해나 상해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온도 피해와 관련한 대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물을 대서 물이 증발하면서 작물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버리면 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푸라기는 햇빛을 막아줘서 고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열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하자. 그게 뭐냐면 인내심이 있다 그래서 열에 너무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 품종은 내열성 품종이라고 해요. 같은 토마토여도 열에 엄청 잘 견디는 품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품종을 선택하면 유전성이 좋아서 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밀식이라는 거는 너무 빽빽하게 심는 걸 말해요. 서로 밀식하거나 과도한 질소 시비를 피해라.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너무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잎이랑 줄기가 이렇게 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면 얘네가 이 높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더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얘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 너무 얘네 온도 높다고 막 활동 많이 해서 오히려 얘네 더 스트레스 받는다. 오히려 힘들어한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런 걸 피해서 뿌리가 잘 못 자라는 걸 막아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냉이에 대한 피해입니다. 자, 벼가 따뜻해야 되는데 더워야 되는데 추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그 추위에도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줍니다. 그래서 한파라고 들어봤죠? 내냉성이나 내한성, 추위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주고요. 인내심 있는 거.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서 얘네가 좀 높은 온도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물을 줄 때 온도를 높여서 주거나 세 번째, 물을 깊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자체에서 따뜻함을 지니고 얘네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동상이 얼어버렸을 때에 대한 대책인데요. 강한 강추위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 막아준다, 방어한다. 방풍림을 설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기를 섞어주기 위해서 송풍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찬바람이 더 무거울까요? 뜨거운 바람이 더 무거울까요? 찬물을 먹으면 찬물이 아래에 가라앉은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물 마실 때 찬물 뜨거운 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찬 게 더 무거운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 게 이렇게 아래에 있어버리면 우리 작물이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찬바람이 아래에만 있어서 이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찬바람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선풍기로 섞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살쑥인데요. 물을 뿌려줬을 때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일까요? 지금 뭔가 얼어버리는 걸 막아주는 건데요. 자, 얼어버린다는 건 거의 완전 추울 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얼죠. 얼었을 때는 이 물이 얼음이 되려면 열을 빼냅니다. 열을 빼내면서 주위에 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물 주는 효과는 물이 얼음이 되면서 얘네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물에. 그래서 물을 주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 따뜻한 것도 엄청 바람이 추운데 어떻게 따뜻해지죠? 물어볼 수 있는데 엄청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 한 0도를 유지해주는 정도로 해서 너무 얘네가 얼지 않도록 작물이 얼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씨랑 꽃에 대해서 좀만 자세히 공부하고 끝낼 건데요. 종자는 3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꽃은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씨를 감싸고 있는 씨 껍질, 그리고 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씨젖, 그리고 앞으로 뿌리가 나오고 식물체가 자라날 부분 여기가 이름이 뭐죠? 씨눈이라고 합니다. 한번 깔끔한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씨눈, 씨젖, 씨껍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씨젖에서는 많은 양분이 있어서 이 양분을 씨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통해서 양분 먹은 것처럼 이 C도 양분을 먹어야 여기서 싹을 틀 수가 있는 거죠. 자,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뿌리가 나고 이쪽에서 싹이 올라올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바질이 똥똥똥 하고 올라온 걸 봤을 건데요. 요 아래에는 분명히 씨앗을 뚫고 나온 흔적이 있을 건데 씨앗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현 상황입니다. 바로 과정 봤고요. 자, C의 구조도 살펴봤고 3가지. 종자의 구조는 총 3가지다. 구조 3가지가 아닌 것을 하나 고르세요 해가지고 여기 암술이 있다. 그럼 이건 종자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종자가 발화하기 위한 필수 환경 요건 3가지는 스와틀 중에 와트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꼭 토양이 있어야 되거나 꼭 빛이 있어야 되는 거는 모든 종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다음으로 꽃의 4가지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꽃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암술, 암컷에. 자, 우리 암컷에 해당되는 게 암술이죠. 수컷에 해당되는 게 수술. 그리고 꽃잎, 마지막 꽃받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가운데가 암술. 안녕하세요. 네. 네.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어요. 이제 가실 거예요? 근데 전화했었는데 안 받아가지고. 아, 몰랐어요. 뭐 어디 없네. 핸드폰이. 아, 저기 아래 있구나. 늦게 갈 거야? 아니, 이제 곧 갈 거예요. 응? 곧 갈 거예요. 알겠어. 저밖에 없죠? 응, 사람도 없어. 네네, 갈게요. 가운데가 암술, 옆에 있는 게 수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우리 토마토 꽃이에요. 얘가 꽃잎, 마지막에 우리가 꼭지로 먹는 여기가 바로 꽃받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쪽에 토마토 열매가 이 꽃 쪽에서 이렇게 맺히는 거죠. 자세한 과정은 수업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워야 될 텐데 우리 여기 있던 이 암컷에 있는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벌이.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우선 이렇게 옮겨주는 걸 뭐라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얘 이름이 가루를 받았다.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수상이라고 하죠. 가루를 받았다고 해서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분. 가루 분자. 분말을 받았네. 이 가루를 받았네. 얘네가. 암술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가루를 받았네.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공적으로 가루를 받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인공수분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